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북한 얘기인데요. 앞뒤가 다르다. 두 얼굴이란 것은 결국 앞뒤가 다르다는 얘기 아닌가?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앞뒤도 다르고 이중적인 행보가 깜짝 놀랍다는 네. 반응이 있는데요. 최근에 공개된 어떤 영상 때문입니다. 어허. 최근에 우리가 들어보거나 듣거나 봤던 북한에 대한 소식은 전쟁을 해보겠다라든가 섬뜩했잖아요. 좀. 예, 전기가 없어서 열차가에서 사고가 나서 네. 북한 인민들이 사망했다는 사건인데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영상은요. 네. 북한의 스키 리조트 브이로그. 어머? 이건 북한에서 들어보지도 어려운 이름이잖아요. 어허, 네. 브이로그란 건 뭐냐면 우리들의 일상, 예컨대 뭐 제가 밥을 먹는다라든가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사적인 생활을 담아서 촬영한 영상을 브이로그라고 하는데 네. 온라인 활동이 아주 엄격히 통제되는 북한에서 네. 갑자기 스키장 브이로그가 나타났습니다. 어허. 먼저 어떤 모습일지 영상을 보시고 말씀 나눕니다. 네네. Всем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Вика, и вы меня видите, то, наверное, еще не знаете, что я около 2 месяцев живу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вот в начале января мне выда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ехать на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Масиньон. 아니 저곳이 어딘데 지금 저 여성분은요, 허주연 변호사님 혼자 저 넓은 스키장, 저게 무슨 황제 스키 즐기는 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저기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곳인데요. 아. 저기 외국인한테 개방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 러시아 여성 인플루언서가 처음으로 간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한 3시간 정도 차로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네. 스키장이에요. 그런데 영상 보시는 것처럼 저 인플루언서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래서 이 저 뒷사람은 약간 연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이용객이 없고 식당에도 네.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북한이 작년 8월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해외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일종의 광고 홍보 영상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연해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국경을 좀 공개를 해서 관광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관광을 확대하면서 뭔가 외화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영상에서 보시면 강사한테 저렇게 수업을 받고요. 스키를 즐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다른 사람들 거의 없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평양에서 열린 경공업 전시회를 둘러보는 모습, 북한 아이스크림 맛보는 모습, 또 아까 객실 소개하는 영상 이런 것들도 SNS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네.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SNS 온라인 활동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이 영상도 보면 중간에 뚝 끊긴 장면도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는 북한이 철저한 계획과 통제 하에 이 영상을 공개하도록 뭔가 협약을 맺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북한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PPL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물론 저 영상 하나로 뭘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하재근 평론가님, 뭔가 지금 러시아 이 사람들을 포함한 해외 관광객을 유치를 지금 이 내심 바라고 있다면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외화벌이 뭔가 뭐 집착하고 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 외화가 너무 좀 간절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화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나라들이거든요. 외국에서 항상 뭔가를 사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공산품을 팔아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네. 북한은 딱히 생산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 자원이거든요. 그래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한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북한이 서구 국가들한테 유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이 기대하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인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러시아인들한테는 북한 스키장에 대한 상당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너무 추우니까 영하 수십 도 내려가니까 어렵잖아요. 겨울에 즐기기가.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체감적으로 북한의 겨울은 포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노리고 북한이 항상 이 마식령 스키장 이런 걸 하면서 러시아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 사태였기 때문에 유치를 못했었고 이번에 3년 7개월 만에 다음 달에 3박 4일 동안 러시아 단체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걸 계기로 아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백두산 자락에 백예봉 스키장이라고 하는 스키장이 있는데 그 스키장은 또 중국인들을 염두에 두고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나름 전략 세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대외 관광을 생각하면서 뭔가 좀 개방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네. 대내적으로는 네. 굉장히 엄격하고 폐쇄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된 재판 영상이 있습니다. 재판 영상이요? 그렇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외래문화 실효업에서 번결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남조선 괴뢰들과 자본주의 나라 돌판 선전물들을 보고 유포시키는 과정에 사회의 괴뢰문화와 서양문화 양통이 침습해서 사람들 속에서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대개망측하게 하고 장단기가 휑하게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끌심을 신은 채로 거리에 나선 살인죄도 문제이지만 수치를 전혀 느끼지 않는 그의 정신 상태는 초한심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 장면 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봤던 스키장 영상과 이 영상 보니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고 오싹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이제 두 얼굴 같아요. 극과 극이죠. 북한 당국이 제작한 내부 주민용 사상교육 영상인데 수갑을 찬 10대 2명이 공개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접하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다고 세상에. 합니다. 한국 영화 시청 1시간이 교화형 1년에 해당하고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옷차림, 머리를 따라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해설자 썩어 빠진 괴뢰 문화는 학생 소년들에게까지 전파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반동 사상 문화의 희생물들로 만들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이 학생 2명 노동교화형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허허. 또 육부 바지와 슬리퍼 차림의 여성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됐는데 이 여성을 두고는 해설자가 장단지가 휑하게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끌신, 즉 슬리퍼를 신고 수도를 돌아다니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정신 상태가 한심하다고 언급을 합니다. 세상에. 또한 평범한 파마머리의 또 다른 여성을 향해서도 회개망측하다, 괴뢰를 흉내낸다, 어떻게 평양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평양에서 추방당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인권백서 2023에는 한국영화시청은 마약 투약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거나 공개 처형당한 사례를 들었다는 증언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오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지난번과 이전의 것과는 좀 다른 게 있다는데요. 북한을 연구하는 기관 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국내의 이 주민의 얼굴을 노출시키면서까지 교양 자료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한 부분은 얼굴을 많이 노출시키고 그것들을 일어났던 일들을 한 번에 편집해서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도 높은 통제, 또 강도 높은 이제 경고 메시지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활 양식에 한국 문화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을 지도부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강한 경고를 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북한 당국이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총칼보다 훨씬 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모습, 그다음에 어떤 뭐 평등의 모습,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질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이 사는 체제와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왜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되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통제하고 어려서부터 사상교육 시켜가지고 김정은이 마치 뭐 위대한 지도자같이 막 교육을 시키잖아요. 다른 문화가 들어오는 순간 그 교육은 일순간에 깨져버려요. 그러겠네요. 학교에서 아무리 그걸 배웠더라도요. 한국의 문화나 드라마나 영상을 보게 되면 아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뭔가 잘못된 것을 사상교육 받았구나.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그러겠네요. 그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동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탈북민들이 더 많아지고 또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결집하게 그러겠네요. 되면 네. 언제든지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때도요. 문화 교류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아하.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TV나 영화나 이걸 볼 수 있게 하면서부터 동경의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북한도 그걸 경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말
북한의 민낯을 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충격적인 내용들이 전해질지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